목표에 맞는 계획, 남은 것은 실천뿐. 근데 이 실천이 왜 안 되는 걸까? 여느 때처럼 해야 할 일을 남겨둔 채 자기계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였다. 목표를 게임하듯이 이뤄나가세요.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이 있으면 게임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목표도 게임처럼 재밌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실천할 텐데. 그때였다. 컴퓨터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인생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목표는 게임처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갑자기 나타난 인생 게임을 통해 내 행동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누구나 살면서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그게 공부건 오락이건 뭐든 말이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1장 행동 결핍. 아, 한시네. 지금까지 자버렸네. 결심과 좌절의 반복.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지속될 때의 자괴감은 느껴본 사람만 알 것이다. 내일부터는 달라지자는 다짐을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다. 3년째 이런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계속된 결심과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는 자신감을 잃었다. 목표와 계획도 없이 그저 산소를 낭비하며 살아갈 뿐이다. 내 인생은 3년 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3년 전, 내 나이 29살. 때는 스마트 스토어든 유튜브든 누구나 부업을 하나씩 시도했던 시기였다. 나도 그 흐름에 올라타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분야는 경제 관련 콘텐츠로 정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기사와 자료를 수집하며 공부하는 게 취미였다. 사람들이 이런 걸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을 거야. 사람들이 귀찮아할 만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충분히 괜찮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야. 결과는 3개월 만에 유튜브 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 찍히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나? 출근해서 일할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업로드한다면 수익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겠는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튜브에서 성과를 보이자 나는 자만에 빠졌다. 그렇게 나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물론 주변 지인들은 나를 뜯어말렸다. 유튜브는 위험하다. 잘 됐다가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등. 지인들은 유튜버라는 직업은 리스크가 있으니 직장과 겸업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자만했던 것이다. 지인들이 우려한 대로 유튜브라는 직업은 수입이 들쭉날쭉했고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3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은 초심자의 행운이었다고 할까.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얻어 걸렸던 것이다. 그렇게 점점 조회수는 줄어들고 퇴사 후 5개월 만에 월 수입이 50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공포감,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생각은 더욱더 나쁘게 흘러갔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사실 굶어 죽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막연한 불안감,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생각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제 당분간 필요한 지출 외에는 쓰지 말아야지. 친구와 만나는 건 돈과 시간 낭비야. 나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어. 사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친구들과 만남을 멀리했다. 사실 고정 지출이 많이 없던 시기여서 적당히 소비해도 됐음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목표로 한 수익을 달성하기 전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치로 여겼고 그래서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매일 세웠다. 무리한 계획과 계획 실패. 이런 악순환을 3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자신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래도 목표가 있잖아 라고 위안을 삼지만 그 목표를 쟁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하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해볼까? 나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다.
남들은 나를 보며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12시간 중 정작 일하는 시간은 2시간이 될까 말까다. 예전에는 그래도 12시간 앉아 있으면 4~5시간 정도는 일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 속 일과 관련된 영상을 보며 나는 일하고 있다 라는 위안을 한 채 시간만 보낸다.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시작할까? 아, 일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 영상은 내가 하는 일에 도움되는 영상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 이래야 하는데. 진짜 조금만 더 보고 시작하자. 뭐가 좋을까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봤는데 안 되던데. 뭐, 그래도 조금은 도움되겠지? 매일 보지만 내 삶이 바뀌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던 동기부여 영상들. 하지만 이 영상은 달랐다. 이때는 몰랐다. 우연히 발견한 자기계발 영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말이다. 2장 인생 게임. 뭐야? 조회수가 하나도 없는 영상이네? 기존의 영상과는 분위기가 다른 영상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이 영상은 자네 단 한 명을 위한 영상이네. 자네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상이란 말일세. 그러니 나가지 말고 1분만 내 얘기를 들어보게. 뭐야, 이 할아버지? 내가 나가려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단 한 명이면 나만 볼 수 있다는 소린가? 컨셉도 참 특이하게도 잡으셨네. 아마 자네는 지금 이 영상 컨셉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잠시 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걸세. 영상 속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급스러운 시계상자로 보이는 물건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말했다. 자네의 인생을 바꿔줄 물건일세. 이제 곧 자네 집으로 배송될 거야. 할아버지는 마치 나와 대화하는 듯 말씀하셨다. 뭐지, 이 할아버지? 뭔가 무섭고 쎄한 기분이 든다. 누구세요? 퀵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최지성님 맞으세요? 아, 네, 맞는데요. 이게 뭐죠? 저야 모르죠. 여기 보시면 행동연구 박사가 보내셨네요. 행동연구 박사요?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행동연구 박사가 뭐지? 나는 문득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오싹한 예감이 들었다. 저 할아버지가 나오는 영상 채널명이 행동연구 박사인데 아니겠지? 그래, 말이 안 되지. 누군가 급한 일이 있어서 퀵으로 이 물건을 보낸 거겠지? 포장지를 뜯으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상자 같은 게 있었다. 설마. 영상 속에서 본 상자와 같은 것이다.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연히 클릭한 영상 속 이상한 할아버지. 그리고 영상 속에 있는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배송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뭐지? 일단 영상을 다시 볼까? 이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겠지. 그러곤 나는 다시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지금쯤 물건을 받았을 걸세. 물건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시작하겠네. 이 상자 안에 든 물건은 렌즈라네. 이 렌즈가 자네가 하는 일을 전부 구체화시켜 줄 거야. 게임처럼 말이지. 렌즈를 끼는 순간 자네가 정한 목표가 게임이 되는 거야. 멋지지 않나? 자세한 사용법은 렌즈를 착용하면 알 수 있을 걸세. 영감님은 이렇게 말하시고는 영상을 마치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감님이 노망이 드셨나? 현실이 게임이 된다고?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긴 렌즈가 궁금하긴 했지만 낯설기도 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다. 영감님의 채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채널이 삭제된 건지 유튜브에 존재하지 않았다. 저게 뭔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렌즈를 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렌즈에 자꾸 눈이 가고 궁금했다. 아니야. 저 렌즈를 끼는 건 미친 짓이야. 무서웠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영상 속의 박사님의 말대로 현실 세상이 게임 세상으로 펼쳐진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박사님의 말대로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켰다. 최지성님, 환영합니다. 렌즈를 넣는 순간 SF 영화에 나올 법한 놀라운 상황이 연출됐다. 우와, 이게 다 뭐지? 어떤가? 멋지지 않나? 로그인이 되고 렌즈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자 박사님이 등장하셨다. 박사님이 여기에 어떻게 계시는 거죠? 자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은 가상이라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전부 진짜 현실일세. 그럼 이 렌즈를 끼고 있으면 박사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자네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날 걸세. 이제 이 렌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지. 자네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생 게임일세. 게임처럼 경험치를 나타낼 수도 있지. 말 그대로 자네의 인생이 게임이 되는 걸세. 이 렌즈는 자기 개발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야. 오로지 자네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만 작동한다네.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목표 설정이라고 말하면 목표 기입란이 나온다네. 목표를 너무 터무니없게 잡으면 자네가 힘들어질 걸세.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만 적어야 해. 그리고 인생 게임에는 룰이 있어. 한 번 적은 목표는 달성하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룰이 있다네. 그러니 신중히 적게. 박사님은 할 말을 전부 마치셨는지 게임에서 사라졌다. 한 번 정하면 바꾸지 못하는 목표라.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에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원하는 목표가 있었다. 매달 1,000만 원 수입과 구독자 10만 달성하기. 하지만 자신감이 사라져 목표들은 어느새 시들해진 지 오래였다. 맞아, 나에게도 목표가 있었지. 그래, 다시 자신감을 갖고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 렌즈도 있잖아. 이렇게 다짐하고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최지성님. 목표를 말해주세요. 매달 1,000만 원 수입, 10만 구독자 달성하기. 최지성님, 목표 기한을 설정해주세요. 기한은 1년으로 할게. 최지성님, 목표를 설정하시겠습니까? 목표를 한번 설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목표를 설정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보겠어. 1년 이내 매달 1,000만 원 수익, 10만 구독자 달성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최지성님 목표에 맞는 퀘스트가 정해집니다. 3장 파킨슨의 법칙. 매달 1,000만 원 수입, 10만 구독자 달성. 이 목표를 보고 회사에서 과감히 뛰쳐나왔지만 목표의 벽은 너무 높았다. 목표를 설정한 이상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전쟁 중에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불태운 장군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모두 불태움으로써 전진 이외의 모든 수단을 차단해 단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은 한 가지 목표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나태해지거나 에너지를 빼앗긴다. 목표를 향한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 버린다. 자신이 안주할 공간을 불태워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표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 상황도 이와 같다. 이제 뒤는 없다.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퀘스트를 드릴게요. 12시간 안에 10분 길이의 영상 한 개를 완성하고 업로드하세요. 퀘스트 달성 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12시간 만에 만들라고? 말도 안 돼.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5일은 걸려. 불가능한 퀘스트야.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타이머가 작동되고 왼쪽 하단에 퀘스트 게이지가 형성되었다. 잠깐만, 조금만 있다가 시작할래? 나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나는 1분 1초가 아까워서 컴퓨터로 뛰어가 작업을 시작했다. 빨라도 5일은 걸리는 작업인데 어떻게 12시간 만에 하라는 거야? 그래도 게임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뭐부터 해야 하지? 평소처럼 손에 잡히는 거 먼저 하다간 절대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차분히 계획을 세워보자. 업무 순서대로 할 일을 나열한 뒤에 첫 번째로 영상 주제를 정하기 시작했다.
마감 시간 안에 반드시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신을 집중시켜주는 듯했다. 나는 빠르게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 조회수와 반응이 높은 기사들을 살펴봤다. 주제를 어떤 걸로 정하면 좋을까? 이거다. 평소보다 3시간 정도 빠르게 주제가 정해졌다. 평소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 천천히 이런저런 기사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골랐다. 어쩌면 12시간 안에 10분짜리 영상 한 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퀘스트 10% 달성. 주제를 정하고 다음 작업인 자료조사에 착수하자 퀘스트 막대가 흰색으로 조금 채워졌다. 벌써 10%나 완수한 건가? 어쩌면 12시간 안에 해낼 수도 있겠어. 두 번째 업무인 자료조사도 평소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처리했다. 30% 완수하셨습니다. 몰입도는 믿을 수 없이 강해져 갔다. 초인의 힘이 발휘되는 느낌이었다. 50% 달성. 70% 달성. 90% 달성. 다 했다. 100% 달성. 8시간 37분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강한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나온 듯했다. 시간이 없다 보니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말 필요한 일들만 해왔고 평소보다 5배는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작업을 많이 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퀘스트 클리어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 파킨슨의 법칙. 앞으로 파킨슨의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그게 뭔데? 내가 설명해 주지. 그때 갑자기 박사님이 어디선가 등장했다. AI는 입력된 질문에만 답변을 하거든. 파킨슨의 법칙은 말일세, 정해진 일의 완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법칙일세.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이라도 기한과 시간이 많으면 다른 불필요한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늘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네. 반대로 하루 종일 해낼 수 있는 일을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2시간 만에 해낼 수 있지. 이 법칙을 활용한다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걸세. 그럼 제가 이제 파킨슨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네. 하지만 이 스킬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네. 며칠 내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가는 건강에 무리가 갈 걸세. 네, 알겠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좋은 스킬을 얻은 것 같아서 좋네요. 그래, 지석군, 이 스킬을 잘 활용해 보게. 박사님은 궁금증만 해결해 주시고는 다시 사라졌다. 4장 8대2 파레토의 법칙. 평소보다 5배나 빠르게 만든 영상이지만 영상의 반응은 평소보다 좋았다. 하루 만에 만든 영상인데도 평소보다 반응이 좋네? 그동안 작업하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평소보다 댓글 반응들도 괜찮네. 지석TV님 너무 고마워요. 알아보기 귀찮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시간을 아껴주는 지석TV님, 롱런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로만 구성해 주세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해.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반응을 살피는 게 일상이다. 대체로 좋은 댓글이 많지만 가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좋지 않은 댓글을 남기곤 한다. 다른 정보들을 짜집기해서 영상 만드네. 이런 거 말고 전문적인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어떤 자산을 사야 하나요? 내가 하는 콘텐츠 말고 다른 걸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다른 것을 원하는 시청자까지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렌즈 속 프로그램에서 퀘스트 창이 다시 열렸다. 최지성님 다음 퀘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8대2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업무별로 중요도를 정하고 타깃하는 고객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8대2 파레토의 법칙? 이게 뭐지? 업무 중요도만 나누면 되는 건가? 파레토의 법칙은 말일세. 깜짝이야. 파레토의 법칙은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 법칙일세. 모든 일의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말이지.
자네가 5일 동안 만들어 왔던 하나의 영상을 8시간 만에 만든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네. 자네의 업무 중 80%만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그렇군요. 그럼 이 법칙을 제가 하는 일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건가요? 그래, 맞아.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일을 찾아내야 한다네. 필요하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야 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구분해낼 수 있다면 일의 효과는 극대화될 걸세.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어렵네요.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게. 내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입과 행복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말이야. 이 법칙은 꼭 80대 20이 아니라 때로는 90대 1이나 99대 1이 될 수도 있네. 내 문제와 불행을 일으키는 80%의 원인이라. 박사님의 말을 들으며 계속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박사님은 계속 말을 이었다. 명심하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진 않아.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지. 자네가 중요한 일을 잘하거나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그 일이 자네의 행복과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일세. 어떻게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네. 그럼 채널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80%를 찾아내게. 그리고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박사님은 또다시 자신이 준비한 말을 모두 마친 뒤에 떠나셨다.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셨네. 채널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80%를 찾아내라고? 퀘스트를 받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채널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80%를 찾기 위해서는 채널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했다.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에 빠졌다.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는 무엇일까? 두 번째 퀘스트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5일이나 걸렸던 것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 봤던 자기계발 영상들. 자료조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필요 없는 기사를 보며 빠져들었던 시간들. 이런 시간이 전부 낭비였던 것이다. 일단 업무 프로세스를 확실히 짜두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말자. 그리고 방향성, 타깃층을 확실히 정해야 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내 채널의 주 시청자 80%가 궁금해하는 영상을 만들어내자. 지금처럼 시청자가 궁금해하거나 시간을 쏟아야 하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해주면 분명히 채널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목표에 맞게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새롭게 짰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퀘스트에서 습득한 파킨슨의 법칙을 활용해서 늘어지지 않게 시간을 정해놓고 효율적으로 해내갔다. 막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기존에 배운 법칙들을 활용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노력했다. 두 번째 퀘스트를 달성하셨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스킬을 획득하셨습니다. 좋아. 이대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나씩 성취해나가는 재미와 승리의 맛을 보며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었다. 5장. 감정 싣지 않고 계속하기. 인생 게임은 두 개의 퀘스트를 깨고 한동안 퀘스트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간 파레토의 법칙과 파킨슨 법칙을 업무에 적용하여 최종 목표로 나아가고 있었다. 덕분에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됐다. 하지만 최종 목표인 월 1,000만 원 수익까지는 한참 멀었고 일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금방 해이해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보였다. 재미없어.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그나저나 이 렌즈 고장 났나? 퀘스트는 왜 안 주는 거야? 업무의 지루함을 느끼던 그때 프로그램에서 다시 퀘스트 창이 열렸다. 최지성님 세 번째 퀘스트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감정 싣지 않고 계속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감정 싣지 말고 그냥 하라고? 나는 AI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당최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다시 박사님이 등장하셨다. 지석군, 세 번째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퀘스트네. 벌써 마지막 퀘스트인가요? 아직 퀘스트 완료일까지 11개월이나 남았는데요. 그렇다네. 하지만 마지막 퀘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 감정을 싣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말일세.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어도 자네의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나가라는 걸세.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아. 생각보다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거든. 자네도 요 며칠 나태해진 것 같네만. 안 그런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성취하는 재미가 있어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태해지고 지루함을 느꼈었다. 맞아요. 매일 하다 보니 지겹기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날도 많았어요. 그래. 하기로 한 일을 반드시 해나가는 사람은 어떤 퀘스트건 달성할 수 있어. 내가 팁을 하나 주지. 자네가 가는 길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게. 마라톤이요? 그래, 마라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중간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선수도 없지. 그냥 묵묵하게 뛰어가는 걸세. 그렇게 당장 눈앞에 한 발자국만 보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지. 이게 장기적인 퀘스트를 달성하기에 좋은 전략이라네. 자네의 경우라면 계획을 정해두고 묵묵히 나아가는 게 방법일 수 있지. 마라톤이라.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지루하고 고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일 하는 일이 일상이 된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걸세. 자네가 하는 일들이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지내는 거지. 과거를 생각해보면 당장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행동 말고는 집중을 잘하지 못했었다. 그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지루함이 느껴졌던 것이다. 마라톤처럼 최종 목표와 계획만 보면서 묵묵히 나아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가는 길이 마라톤이라니.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렇군요. 한번 꾸준히 해볼게요. 힘들던 하기 싫던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하다 보면 자네의 세계관은 그 일로 바뀌어 있을 거고, 그러면 점점 일을 일상처럼 생각하게 될 걸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방법이 단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퀘스트를 완료한 후에 봅세. 오후 6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동안 파킨슨의 법칙과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이 많이 상승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다. 금방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가짐도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패했는지 셀 수도 없이 많다. 일론 머스크나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이트한 규율이 아닌 장기전을 준비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만 하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밤 12시에는 반드시 잠에 드는 거야. 일단 큰 틀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계획을 디테일하게 수정했다. 해야 할 업무는 앞서 배운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내갔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나 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은 파킨슨의 법칙을 활용해 금세 끝내버렸다. 파레토의 법칙과 파킨슨의 법칙은 이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장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 바로 감정을 싣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다.
힘들 때건 하기 싫을 때건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 사실 일하면서 하기 싫은 날이 대부분이다. 언제나 귀찮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많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니 그만해도 된다고. 더하면 힘들다는 감정의 소리도 들렸다. 이럴 때는 예전의 모습처럼 합리화를 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나의 목표를 위해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다. 마라톤의 결승점을 생각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인생 게임을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 4개월 동안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 4개월 전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다른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틀은 좋게 걸릴 일인데 하루 만에 끝냈네. 심지어 예전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조금 빠르게 한다면 반나절만 해도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냥 행동하기 스킬을 익히기 시작한 후부터 업무의 성과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퀘스트 30% 달성하셨습니다. 퀘스트 70% 달성하셨습니다. 퀘스트 90% 달성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냥 행동하기 퀘스트를 90%까지 완수했다. 같은 행동의 반복. 지루하고 하기 싫지만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따로 있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 수준만큼 노력하게 된다고. 이제야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된다. 하기 싫어도 그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 가능했다. 퀘스트 게이지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며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확신이 있으니 힘들건 재미없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사실 퀘스트를 달성해 나가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다. 힘들지만 해냈을 땐 뿌듯하고 즐겁다는 걸 알기에 고통 또한 즐겁게 느껴졌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육에 오는 자극을 맛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이 게임의 이름이 인생 게임이라고 했던가. 눈앞에 확고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노력할수록 나아가고 있다는 피드백이 있으니 정말 내 삶이 게임이 된 것 같다. 100% 달성. 퀘스트를 모두 달성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목표에 몰입하여 성취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지석군 축하하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렌즈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위한 노력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렌즈가 이제 세상에 출시될 일만 남았구만. 그나저나 왜 제가 선택된 거예요? 그건 그냥 우연이지. 자네가 그저 첫 번째로 영상을 클릭해서 선택이 된 걸세. 난 또 무슨 엄청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네. 그래도 감사해요. 이제 무엇이든 해낼 자신 있어요. 자네가 갖고 있는 렌즈의 서비스는 이제 중단될 거야. 그 렌즈는 자네의 목표를 이루는데 명확한 피드백을 줄 뿐, 이제는 자네 스스로 해야 한다네. 게임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 자신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 렌즈는 이제 필요 없어질 거야. 네, 이제는 렌즈 없이도 자신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인생 게임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배웠다. 시간이 얼마나 있건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게 되는 법칙인 파킨슨 법칙. 80%의 결과는 20%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파레토의 법칙. 또 꾸준한 노력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깨달음은 확신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확신. 지금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노력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확신 수준에 따라서 노력의 양과 질이 정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